반년새 2억이 올랐다 그러죠. 목동 10단지 재건축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22일 양천구 해누리해관에서 열렸습니다. 목동 10단지가 이제 이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최고 40층 총 4,045가구의 규모로 재탄생한다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개방형 열린 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는데, 요새는 이 옛날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단지 내에 주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원베일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도 지역 주민들이 단지를 통해서 쉽게 전철역을 할 수 있고, 또 이 최고층에 설치되어 있는 카페에 올라가서 한강 조망을 바라보면서 커피도 마시는 게 개방형 열린 단지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동 10단지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1987년도에 준공연도가 15층 36개 동 총 2160가구의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대단지였죠. 사실 이 정도에 된다면 상당히 큰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들어와서 1월달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7월달에 한국토지신탁 예비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신탁에 신탁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엄청 이게 줄어듭니다. 이 신속통합 패스트트랙도 기존에는 이 예정 지역에서 구역 지정까지 한 5년 걸렸습니다. 뭐 환경영향평가 따로 받고 교통영향 따로 받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보정되고 또 보완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3년이 단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여기 토지 신탁에 이게 가게 되면은 구역 지정만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조합 설립은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고 바로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거죠. 대신 그렇다고 조합이 없어진 건 아니고 주민 대표회가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신탁과의 어떤 그런 견제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협조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기간은 벌써 엄청 단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역 지정서부터 조합 설립까지 한 3년 정도가 되는데 신탁 방식을 택함으로써 3년이 줄어든다 그러면 한 벌써 6년 정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6년이면 참 이게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거죠. 상당한 그러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목동 10단지의 모습입니다. 규모가 확대가 되죠. 최고가 40층이고요. 총 높이는 4,045가구 대단지를 탈바꿈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500여 세대의 이제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한 1000여 세대 이상 일반 분양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다고 보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꾸준히 이제 이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도 이렇게 억대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김포공항에 대해서 이제 고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최고가 이제 40층이고 최저 15층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격차를 벌이지 말고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5에서 30층을 똑같이 맞춰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이 지금 이제 이 10단지를 거쳐서 이게 비행기가 오는 코스를 보면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있습니다.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최고 층수가 27층이고, 그 다음에 아델리체를 거쳐서 오다 보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브가 나오거든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는 최고 층수가 23층, 그 다음에 시형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21층, 그 넘어가서 공공재개발과 또 이 신월 7동 신속통합은 15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 보행 중심 환경으로 인근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방형으로 이걸 열겠다는 얘기죠. 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나 또 반포대교 옆에 이 원베일리도 보면은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단지 내를 통과해서 신정 내거리역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원베일리 또 고층에 탑층에 위치한 카페에 올라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서울 한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도 전부 다 이게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0단지도 인근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번에 주민공략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요 특징이죠. 자, 공공보행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안팎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가 조성됩니다. 이제 그런데 대신 이게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민들한테. 또 스카이라인이죠. 이게 40층 높이 제한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가로번에 설치된 상업 및 생활시설 배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4천 가구 같으면 상당한 조합원이죠. 그러면은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이 4천 세대다. 그러면 평균 3명만 보더라도 거기 입주해 있는 입주민이 1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요새 참 그렇게 이 인구가 많이 늘어가게 되면서 주변도 또 발전하고 또 인프라도 많이 들어설 거로 하게 된다면 이 편의성도 이제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주요 계획과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동선을 확장해서 목동 중심 상업지구와 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녹지 공간을 확대해서 휴식과 여가를 위한 녹지 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그 주민총회에서도 주민들이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구 단위할 때부터 나왔던 거다라고 해서 됐는데, 나중에 또 좀 개선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커뮤니티 공간이죠. 사실 이 커뮤니티가 신축의 그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사실 조식이라든가 사우나, 그 다음에 커캉스라고 그러죠. 커뮤니티에서 바캉스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대단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재건축의 기대 효과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사실 우리가 주거 환경의 개선이 첫 번째 목표죠. 현대적인 주거시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자, 비행기가 위로 날라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브에 보면 커뮤니티가 참 좋습니다. 한 40% 녹지에, 또 숲세권에, 그 다음에 또 체육시설, GX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10단지에 4천 가구가 들어선다면 그 이상이 들어설 거로 보여집니다. 또 사실 이게 이 얼죽신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지금 우리 국내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섰지만 사실 우리 눈높이에 맞는 이 주택은 불과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또 삶의 질이 향상될 거로 보여집니다. 또 이 주민들의 이제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거죠. 개방형 열린단지로 지역과 연계성이 또 높아짐으로써 또 여기에 또 우영 또 놀러가는 또 이런 또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지역사회 상생, 개방 열린단지로 아마 계속해서 이게 된다면 목동 신시가지가 이 전체가 5만 가구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큰 도시가 하나 들어서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입지라든가 또 이 학원을 떠나서 아마 더 큰 시너지가 돌아올 거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방문객이 되고, 상업시설이 확충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 또 이 베드타운이라는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의 이 양천구가 더 좋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주거시설을 현대적인 생활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니까 주민들의 삶과 질이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함으로써 좋은 그런 또 단지를 주거환경을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동 10단지 재건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